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2월 28일 목요일이고 오늘이 2023년도 폐장일로 마지막 거래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도를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한테는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고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아쉬웠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게 됐든지 간에 모든 2023년도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다가는 댓글에다가 2023년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댓글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원래는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관망세라는 것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늘 똑같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은 오늘도 당연히 뭔가 시장에 대해서 크게 뭐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나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관망세가 커지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커지다 보니까는 2차 전지가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의 씨가 완전히 바짝 말랐다라고 보면은 딱히 누군가가 무언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막 공격적으로 막 미친 듯이 팔아 제끼는 매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매수하는 쪽에서는 굳이 연말인데 오늘 뭐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내년부터 시장 보고 뭐라도 사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매도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용한 시장에 내가 뭐 팔 이유가 있나, 어차피 지금 보유 중이면은 내년까지 보겠지, 이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에는 늘 반복적으로 관망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해서 매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제가 중국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금양 같은 경우는 공식 추천주는 아니지만 금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거고, 오늘 시장을 보다 보니까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슬금슬금 좀 올라오는 액션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굉장히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 분할 매수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왜 기대를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싹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뭐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한 팀이고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씩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차가 좀 커요. 누군가한테는 와 2023년도 너무나도 좋았다,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와 나는 왜 이렇게 좀 아쉽지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슈퍼리치랑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올해 한 해였다라고 보면은, 올해가 너무나도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같이 대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네박자 클럽 멤버십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내년에 큰 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짤막짤막하게 뭐 이게 됐고 저게 됐고 이런 것들보다도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한 발 한 발씩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1월달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거고, 1월달이 편해지면은 2월달이 또 편해지는 거고, 2월달이 편해지면은 3월달이 편해진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왜 편했냐면은 제가 1월달에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박자 클럽 멤버십에서 제가 2022년도 11월 30부터 에코프로 여러분들 제발 좀 사세요, 이때 당시에 가격이 135,300원, 여러분들 제발 이 이하로는 계속해서 좀 모아 가세요를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12월 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올해 1월 달이 너무나도 편했고, 1월 달이 편하니까 2월 달도 편하고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 이렇게 쭉쭉쭉쭉 편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짜 딱 뜨죠.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달을 딱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슈퍼리치가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집을 하자.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싹 다 설명을 드리면서 대박적인 수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1월달이 편하고 2월달이 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지금 막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다라고 보면은 1월달이 어려워. 그러면은 여러분들 2월달도 어려워. 또 그러면은 3월달도 어려워. 우리가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꾸준하게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당연히 잘하잖아요. 내가 1학년 때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2학년 때도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3학년 때도 당연히 공부를 잘해. 근데 1학년 때 공부를 못해. 그러면은 2학년 때 여러분들 공부 못하잖아요. 3학년 때 공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월달 지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정말 매달 큰 수익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배터리 달고 미국 보조금 받는 전기차 17종에서 31종으로 껑충 날개단 K 배터리라는 기사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전부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중국산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가끔 이 기사를 보다 보면은 정말 중국산이랑 우리나라 이거를 왜 비교하지? 당연히 이 급 차이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데 왜 자꾸만 중국산에 뭐 밀린다, 중국산 때문에 뭐 위기다, 이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팩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LFP 배터리 아시죠? 이 LFP 배터리는 중국의 CATL이 주도를 하는 배터리예요. 그리고 한국이 주도를 하는 거는 NCM 배터리예요. 근데 LFP 배터리보다 NCM이 뭐 저렴한 게 강점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뭐 1000원짜리 물건을 사나 뭐 1100원짜리 물건을 사나 100원 차이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뭐 1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만약에 뭐 1000만원짜리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1000원짜리나 1100원짜리나 그렇게까지 가격 차이는 심하지가 않다. 그리고 LFP보다 만들기 어려운 게 당연히 NCM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를 지금부터 뭐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 왜? NCM이 당연히 만들기 어려운 기술력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NCM을 만드는데 LFP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다. 근데 CATL은 LFP를 만들지언정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NCM을 만들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LFP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저가에서 구동할 때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좋은 성능을 개선한 LFP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당연히 장악을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은 LFP 같은 경우에는 저가 차용, 싼 차용, 그 다음에 NCM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 차용으로 NCM이 비싸다? 이거는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잘못된 정보예요.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설령 조금 비싸다라고 한들 그거 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나는 LFP 배터리를 선택할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FP는 뭐 중국이 잘 만들고 뭐 싸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다 말 같지도 않은 잘못된 정보고,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으뜸이고 최고고 더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NCM보다 가격 메리트 그렇게까지도 있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LFP 가 어떻고 중국 배터리가 뭐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까지는 최고 따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게 1월 2일날 포스코 DX를 시장으로 뭐 HLB라든지 LNF,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이 뭐 당연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HPSP, 셀트리온 제약, 뭐 JYP 요 정도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정말
이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2차전지다라고 보시면은, 이미 시총이 커질 대로 커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로 이사를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흐름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니까 관리가 쉽고 패시브 자금 유입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간 외국인이 여러 까다로운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만약에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매도 애들도 갖고 있는 물량을 다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앞으로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뭐 JYP라든지 HPSP 이런 것들이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것들은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1월 2일부터 뭐 HLB라든지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이렇게 다 이전 상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도 당연히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 자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어제 좀 공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금양 관련해서 공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조금만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당사 주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12월 27일 미국 장외 거래시장에 증권 예탁 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 정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제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 정도의 굉장히 센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뭔가 막 그렇게 확실하게 막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위치도 아니고, 뭔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포지션에 돼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조금 추천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금양의 국내 상장 총 유통 주식 수가 5,800만 주예요. 5,800만 주. 근데 그 중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57%고 대충 계산을 하면은 3,300만 주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중에 580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를 해서 미국에다가 상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미국 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가능토록 하겠다. 이런 요지는 당연히 주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이 3,300만 주에서 580만 주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호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왜? 이 주 수가 줄어들게 되다 보면은 한 주당 가치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한번 또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자동차 부품 쪽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 잘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통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코스닥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데, 코스피 대형주를 잘 매매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소리 소문 없이 요즘에 잘 올라오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월 31일 날 16만 9,300원에서 지금 20만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왔고, 또 여기서 추가로 보면은 뭐 기아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완전히 세게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뭐 현대 기아가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메인 수급이 바로 부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자료를 좀 공개를 해드리면은 요거예요.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참 좋겠는데, 일단은 뭐 세아 메카닉스도 그렇고 명신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화신, 그 다음에 서현, 아진산업, 조일알미늄 요런 것들이 있는데, 화신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퍼 자체가 10이 되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고, 금년에도 당연히 실적도 좋기 때문에 뭔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을지언정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동차 부품이라 그래도 2차전지 대형주랑 비교를 하면은
요런 자동차 부품 쪽도 아직까지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서현이와즘 제발 좀 바닥권에서 미리미리 좀 사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현이와를 나는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종목을 좀 뽑아 오면은, 아진산업 요게 또 최근에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단기 박스가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되,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지금 4,370원에서 4,150원 사이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차체 부광 패널류예요. 그래서 차량이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방수라든지 방음, 뭐 외부로부터 물, 먼지, 뭐 열, 소음 차단, 뭐 그 다음에 차량 충돌이 되면은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외부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4,4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이면은 2024년도에 완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메타플랜드 협력사로는 처음이고, 주요 매출처도 뭐 현대, 기아차, 한원시스템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현대, 기아가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 쪽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적 대비했을 때 워낙에 또 아진산업도 서현이와도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분할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대비했을 때 와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슬슬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요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자,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나도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면 좀 연간 징크스에 대해서 유지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실적 턴어라운드 전에 주가가 40%대 상승하는 모습은 내년 실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나온다. 내년에 실적이 잘 나오니까는,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내년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는 감산 효과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과거에 연간 수익률 패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내년에도 주식시장은 양호하고 무난하고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 게, 2000년대부터 2023년도까지 23년 동안 당의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던 적이 코스피가 23번 중에 11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3번 중에 12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플러스를 기록한 다음 해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은 코스피가 23번 중에 6번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도 상승이 나오거나 안정적인 흐름,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빈도 측면에서 주가가 플러스 모멘텀을 받은 이후에 다음해에도 동일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빠지는 거를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 막 산다라기보다도 그 상승에 대해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실적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중간중간에 당연히 뭐 시장이 맨날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거나 뭐 쫀다라기보다도, 우리는 뭐 주식에 대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단기적인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다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사실상 어제부터 내년 1월 흐름이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을 보이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최근 시장을 봤을 때는 테마가 돌면은 테마주를 하고, 지수 연동 종목이 가면은 지수 연동 종목대로
좀 포트에 미리 좀 배치를 시켜놓고 신규로 잡을 만한 거는 잡고 기다린다, 이런 마인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급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좋은 종목 사놓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만약에 이 지수 연동 종목들이 뭔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테마성 종목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또 만들면서 수익도 극대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테마성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빨리빨리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내가 포트에 어떤 맛있는 종목을 넣어 놓느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요리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썩은 재료를 주면은 요리가 망해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잘하기는 하지만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그런 맛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포트에 항상 좋은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배치를 미리 시켜 놓고, 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테마 종목들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내시면은 더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수익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2023년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